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숙훈 부장입니다. 2025년 5월 5일 월요일 기준 안숙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와 관세 협상을 주시하면서 쉬어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는 9% 가까이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연휴 동안 키움증권 채널K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을 전해드렸습니다. 5월 연휴 편성표 늦게만 하나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주말에 못 전해드려서 오늘 한 번에 싹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5월 1일 목요일에 펭수야 학교가자 시즌2 미공개 영상 두 번째 공개되었습니다. 펭수와 똘비가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채널K에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에 트렌드 코드 독3사 토론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독3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 자동차 3사를 이야기하죠. 이 독일 자동차와 함께 우리 팀원들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더불어서 5월 3일 토요일에는 지난 4월 19일 토요일에 진행한 기브러닝 페스티벌 2025 키움런 행사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키움증권의 모델인 고민씨 배우와 함께 다양한 행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5월 4일에는 채널K에서 K픽, 박명석의 K픽에서 한미약품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5월 5일 월요일에는 특별기획으로 어린이날 특집 긴개미들이가 어린이날마다 들썩이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오후 6시에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툰, 저희 영웅문 S샵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만화로 만나는 투자정보 리포툰 첫 번째 시간 앱 러빈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와 함께 쇼츠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채널K에는 5월 1일과 5월 3일에 트렌드 코드 독3사 내용 중에 과학 5호기로 불리고 있는 K5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우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키움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컨텐츠를 지난주 초반에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쇼츠 3편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2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0.74% 하락했고요. S&P 500이 0.64% 하락하면서 다우와 S&P 500은 열흘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나스닥은 3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중소형지수 러셀 2000도 오늘 0.82%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3일 만에 하락했죠. 이와 함께 나스닥 100도 0.67%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3% 하락하면서 3일 만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당폭 하락 출발한 이후에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낙폭을 축소하는 모양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장 후반에 다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중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지난 주말 좀 조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에 들어서면서 미국 영화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외에서 제작한 영화에 대한 관세 100%를 언급하면서 불안한 시장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 협상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도 시장의 우려로 반영되었고요. 또한 지난 주말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총회와 함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1월 LA 산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더 큰 영향은 워런 버핏 회장께서 올해 말을 기준으로 이제 퇴임하신다고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장은 하방 압력이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 전에 4월 서비스업 PMI, 장 시작 후죠. 장 시작 후에 4월
서비스 PMI가 ISM 기준으로 51.6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이와 함께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늘 밀켄 컨퍼런스에서 무역 협상 경과와 또한 상당한 협상 진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정오전으로 주요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상승 전환했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낙폭을 크게 줄이는 모습이었지만 한 오후 2시 이후부터 다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 국채금리와 금은 상승했습니다. 달러화와 유가는 하락했고요. 비트코인도 하락하면서 95,00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이 많습니다. 다우 13개, 나스닥 100 40개, S&P 500 185개를 제외하고는 하락했고요. 섹터의 경우도 11개 중에 10개가 하락했고 필수 소비재만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0.02% 강보합세로 마감했고요. 가장 적게 하락한 섹터가 산업재로 0.04%,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0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에너지는 2% 넘게 하락했고요. 경기 소비재가 1.32%, IT도 0.85%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7 동향 살펴보죠.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선트 7 인덱스는 전일 대비 1.04% 하락한 298.6을 기록했고요. 7개 종목 중에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3%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실적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경과가 지지부진하면서 낙폭이 계속 큰 상황입니다. 테슬라 역시 관세 관련된 이슈와 함께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났고요. 아마존도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역시 관세와 함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하겠죠. 엔비디아는 그나마 상승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는 실적에 대한 상방 압력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에 올라섰습니다. 3조 2410억 달러로 애플을 제치고 지난 금요일부터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애플이 2조 9700억 달러, 엔비디아가 2조 7770억 달러, 알파벳이 2조 30억 달러로 2조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아마존이 오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조 달러대를 하회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600달러 선을 찍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1조 5120억 달러의 시가총액 기록 중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늘 5% 넘게 하락했지만 1조 1040억 달러로 7개 종목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죠. 그 전에 뉴스 2개 전해드리면 애플은 모건 스탠리가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펀더멘탈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제퍼리스가 시가총액 1조 달러 회복이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나타나서 조금 약간 불안하다 이런 뉘앙스의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일단 투자 의견은 보유 유지했습니다. 반면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죠. 자,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하고는 빅7이 모두 크게 하락했고요.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5% 넘게 하락했고요. 유가가 오늘 급락하면서 엑슨모빌이 2.7%대, 쉐브론이 2.2%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등 대부분의 에너지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반면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5개 종목 변화 살펴보죠. 자, 도메인 및 웹 호스팅 업체 고데디가 오늘 3.36% 상승했는데요.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요. 지난 1일 목요일 마감 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IB들의 투자 의견이 중립을 유지하면서 금요일에 6% 넘게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 오늘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UBS가 투자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 64달러를 제시한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EQT는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운송업체인 델타 에어라인스도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에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승인 이후 6%대 급등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그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금값이 또 상승하면서 금강업체 뉴몬트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는 지난 금요일이죠. 그랜드 세프트 오토 GTA 6편 신편 출시를 2026년 5월로 다시 한번 연기하면서 주가가 6.67% 급락했는데요. 오늘 반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2.65% 상승 마감했네요.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근골격 건강관리 제품업체 지머 바이오맷 홀딩스 오늘 11.62% 크게 하락했는데요.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장시작 전에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9억 1천만 달러, EPS가 1.81달러 기록했고요. 매출이 1.1% 증가, EPS 6.7% 감소에도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죠. 반면에 연간 EPS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자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세가 크게 나타난 가운데 매출 총 이익률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한 지능형 반도체 업체 온세미컨덕터 시티그룹이 하반기 반도체 업황 부진을 언급하자 주가가 8%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엇갈린 실적과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한 타이슨푸드 육가공 업체죠. 오늘 관세나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가운데 이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7.75% 하락했고요. 덕분에 소비재 업체들의 주가 크게 약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오페크 플러스가 증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유가가 크게 하락했죠. 이에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도 5.83% 하락했고요. 복합기업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토요일 연내 주주총회에서 LA 산불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워런 버핏 회장의 은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인수합병 관련 소식이 또 월요일에서 몇 건 전해졌는데요. 신발업체인 스케쳐스 USA가 오늘 24.35% 급등 마감했습니다. 사모펀드인 3G 캐피탈이 동사를 주당 63달러, 총 82억 달러에 인수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난 금요일 종가에 30%의 프리미엄이 얹어진 가격입니다. 올해 3분기에 인수가 종료되면 비상장 회사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24% 넘게 급등했고요. 더불어서 행동주의 투자자인 빌 에크먼이 이끄는 퍼싱스퀘어가 900만 주를 신규 발행해서 주당 100달러에 매입한다고 발표한 부동산 개발업체 하워드 휴즈 홀딩스 2.8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주유소 및 편의점 체인 업체 파크랜드를 부채를 포함해서 91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에너지 정제 유통업체 써너코는 5.82% 하락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도 살펴보죠. 의료제품 유통업체인 헨리쉐이는 오늘 1.96% 상승했습니다. 장시작 전에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31억 7천만 달러, EPS가 1.15달러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하게 나타나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4.5%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주가는 2%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엇갈린 실적과 가이던스 하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으로 반려동물용 식품업체의 프레시펫은 3.58% 상승했고요.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운용자산 규모가 6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하면서 5천억 달러를 돌파한 대체자산 운영업체의 어레스 매니지먼트도 2.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한때 9%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마감 후에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8억 8,300만 달러, EPS가 0.1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3% 급증하면서 예상치 상회했고요. EPS는 62.5%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또한 매출의 경우는 정보사업 부문이 45.1% 증가한 3억 7,300만 달러 기록했고요. 기업사업 부문의 매출은 70% 급증한 2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분기와 연간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IB들의 밸류에이션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오늘 9% 가까이 하락, 크게 차익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연간 가이던스 철회로 포드모터가 2.75% 마감 후 하락하고 있고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생활용품 업체 클로락스 2.45% 하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T가 3.95%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HACK 0.6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GDX 3.4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자, 어느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7시 30분 채널K 글로벌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연휴 마무리 잘하고 휴가 다녀온 여독 잘 풀고 내일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